자기회로 중에 자성체라는 용어는요, 어떤 물질을 이 자석 사이에 이렇게 두게 되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물체에도 자기력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물체 안에는 이런 전자들이 어떤 구획을 두고 구획을 나누어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특정한 한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이렇게 띄게 되면 내부의 자구들의 방향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나타내서 이 물질도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강자성체라 그래요. 우리가 투자율이라는 거는 이 물질이 얼마만큼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느냐라는 성질의 척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율,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기 내에 뒀을 때 공기 중의 투자율보다 훨씬 더 큰 투자율 값을 갖게 되고, 그만큼 자석으로서 성질을 잘 나타내게 된다. 비투자율은 이건 비율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 대비해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투자율의 비가 1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이 부등호가 2개라는 표시는 많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투자율도 1보다 크게 될 거고요. 한마디로 자석의 성질을 잘 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자화율도 이제 X의 표시입니다. XM의 표시인데 1보다 크다. 자화율이라고 하면 뮤에서 뮤 제로를 빼주게 되면 이게 자화율이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투자율이 얼마만큼 크냐, 이것도 자화율도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강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개에 어떤 물질을 뒀을 때 이 물질이 자석을 띠게 되고, 자개를 띄지 않더라도 이 물질은 자석으로서 성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강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거예요. 종류로는 철,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류를 좀 알아놓도록 하고요.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의 차이는 하나죠. 자개 내에 두게 되면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고 자개의 방향과 동일하게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S극과 N극이 될 거고요. 우리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내부에는 자석의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력선의 외부의 자개의 방향과 일치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될 거고요. 여기는 S극이 될 겁니다. 투자율은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자석이 되려는 성질이 좀 작아요. 부등호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투자율도 1보다 크다. 비자화율도 0보다 큰 정도. 크기가 굉장히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자석이 되려는 성질이 작다. 대표적인 종류는 백금, 알루미늄, 산소가 있습니다. 상자성체는 자개가 사라졌을 때는 이 물질 자체의 자석의 성질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성체는 이제 반대예요.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형성됐을 때 이 안에 있는 물질은 이 자기력선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자기력선의 방향을 띄게 된다. 그래서 이쪽이 S가 되겠죠. 이쪽이 N이 되겠고, 당연히 투자율, 자석이 되려는 성질도 공기보다 작게 되고요. 그리고 비투자율도 1보다 작다. 자화율도 0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구리, 물, 비스무트가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는 물질이 될 겁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09, 20 기사고요. 그리고 98, 00, 07, 08, 18, 20 산업기사 문제입니다.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바로 이건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 아닌 것을 하나 고르면 되겠죠. 두 번째 자화색입니다. 기호는 J이고요.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될 거예요. 이 자화색이라는 거는 외부의 자개에 의해서 자성체 내에 유도되는 자기량, 자기 모멘트 값을 우리가 자화색이라고 할 겁니다. 외부에 자석 뒀을 때 안에 있는 물질이 얼마만큼 자기량을 띠게 되는지 정량적인 수치가 될 거예요. 자화세기는
요 면적을 나타내고요. 면적분의 자극이 세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면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자극의 세기는 웨버가 되겠죠. 그래서 S분의 M으로 자와의 세기는 표현을 하고요. 분자 분모의 L을 같이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면적과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자극의 세기와 길이를 곱하면 자기 모멘트 M이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와의 세기를 표현하는 수식의 도출입니다. 자와의 세기는 자속 밀도 그리고 공기 중에 자속 밀도를 빼주는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속 밀도는 우리가 배웠죠. μh로 배웠죠. 우리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자속 밀도는 μ0h가 될 거고요. 이 두 개를 μ0와 μs 빼기 1로 정리해주고 계산해주면 이 부분은 μ가 되겠죠. 그래서 μh는 곧 b가 될 거고요. b가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μ0h는 b로 나타내려면 분모에다가 μs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μs를 곱해주면 b가 되겠죠. 그러면 b로 묶어주면 1이 될 거고 μs분의 1이 도출될 겁니다. 1 빼기 μs분의 1의 자속 밀도가 자와의 세기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속 밀도와 그리고 자와의 세기 간의 관계가 강자상체일 때는 μs 값이 1보다 훨씬 크죠. 그 말은 이 값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J와 B 관계가 거의 근사다. 단 B의 1 이하의 값을 곱해주기 때문에 J 값은 B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러나 거의 비슷하다. 크기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속 밀도가 자와의 세기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와율은 정리하면 μ0, μs 빼기 1이 자와율이 될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519 기사입니다. 그리고 920106 산업기사입니다. 다음의 관계식 중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단 μ는 투자율, x는 자와율, μ0는 진공의 투자율, j는 자와의 세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수식에 대한 증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려면 μ는 μ0 플러스 x다. 우리가 자와율이라고 하는 거는 μ0 μs 빼기 1이죠. μ0와 μs는 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빼기죠. 빼기 μ0가 될 거예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μ0가 되겠죠. 그러면 이식과 이식 같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자, 두 번째 b는 μh다. 앞에서 했죠. 우리가 b는 μh다. 맞고요. 그 다음 그 물질의 투자율은 1 플러스 μ0 x다. 자, 자와율의 식이 μ0 μs 빼기 1이에요. 얘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μs 좌변으로 이항하면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μ0를 곱해주면 정확하게 자와율의 공식과 일치하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자와의 세기는 자와율 곱하기 b다. 이거 b가 아니라 h죠. 예,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수식의 증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자력이에요. 자, 감자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자개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을 뒀을 때 이 물질은 강자성체일 경우에는 자화된다고, 자석의 성질을 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내부에도 이 외부의 자개에 의해서 자기가 발생될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와의 세기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외부에도 이렇게 자기력선이 내부의 자기력선을 통해서 외부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H0, 외부 이 자석과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자개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력선 간의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된다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자기력선과 위에 있는 자기력선 간에 서로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자력, 이 물질의 자화를 통해서 내부의 자기는 줄어들게 될 거다. 그 크기가 얼만큼? H-만큼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력선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감자력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나타내 주면요, 자, H-는 우리가
뮤를 앞으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B가 되겠죠. 자속 밀도가 될 거고, 우리 앞 시간에 자속 밀도와 자와의 세기간에는 근상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 이 자와의 세기가 조금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만큼 작아지느냐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 감자율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N은 자속 밀도와 또 자와의 세기 간의 그 차를 의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자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감자력에서 요 H 다시 대신에 뮤제로 NJ를 대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자와의 세기는 자와율 곱하기 자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J 대신에 자와의 세기 대신에 자와율 곱하기 자기의 세기를 대입시켜 주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자와율은 뮤제로 뮤S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와율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약분하고 정리해 주면 H0 빼기 N 뮤S 빼기 1 H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자와율을 넣어주면 H0 빼기 뮤제로 N 뮤제로 뮤S 빼기 1 H가 될 겁니다. 요 값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이항시켜 보면 H로 묶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1 플러스 N의 뮤S 빼기 1이 될 거고요. 이 값이 H0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걸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이 H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1 플러스 N의 뮤S 빼기 1분의 1 H0로 H는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기사, 그리고 80, 88, 93, 95, 01, 04, 11 산업기사 문제입니다. 투자율이 뮤이고 감자율 N인 자성체를 외부 자계 H0 중에 놓았을 때 자성체의 자활색이 J를 구하면 이라는 문제예요. 이 물질의 내부 자계에 관련된 수식을 도출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활세기를 구하려면 요 H 값을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여기 있죠. 감자율 곱하기 자계라고 했죠. 그래서 구하는 건 J입니다. 그러면 요 H를 두고 좌변으로 이항하면 XM이 되겠죠. XM분의 J가 되겠죠. H는. 자, 여기다가 H를 대신해서 XM분의 J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XM분의 J를 넣고요. 그리고 1 플러스 N의 뮤 S 빼기 1입니다. 분의 1의 H0예요. 그래서 J를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N의 뮤 S 마이너스 1분의 H0가 될 거고요. 여기 분모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자화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XM은 뮤제로의 뮤 S 빼기 1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J는 XMH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자화의 세기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건 이제 손실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외부에 자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자속 밀도가 있을 건데 외부의 자계의 세기를 이렇게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자속 밀도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자계 외부의 자계를 줄여줍니다. 점점 줄여주면 다시 이 그래프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나오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물질 자체가 주변에 자계가 없더라도 당연히 자성을 띠게 되겠죠. 우리가 특히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계가 없더라도 이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석의 그 크기가 있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걸 잔류자기라 그럽니다. 잔류자기 값이 여기에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더 값을 반대 방향으로 자계를 만들어주면 점점 자속 밀도는 작아지면서 결국은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자, 요 값은 이제 보자력이 되겠죠. 자속 밀도가 0이 되는 자계의 세기가 될 겁니다. 자석의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향의 외부의 자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가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해야지만 이 물질 자체가
자석이 완전 빠지게 될까? 0이 될까? 그 값이 되겠죠. 그게 보자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자개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쏘게 되면 자속 밀도도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다시 자개 값을 점점 줄여주게 되고 그 크기를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오게 되면 자속 밀도도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히스테리 곡선을 다시 일주시켜도 항상 처음과 동일하죠. 그래서 히스테리 요 면적을 요 면적에 해당되는 게 이제 손실이 될 거고 그 손실은 열로 소비가 될 겁니다. 영구 자석 같은 경우는 자석의 성질을 많이 크게 띄기 때문에 자개를 이렇게 줄여 나가더라도 이 잔류자기와 그리고 보자력이 크게 되겠죠.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물질이 자석에 강자성체를 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자석은 영구 자석에 비해서는 그 이 면적이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번 보시고요. 자, 7792970008 산업기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만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 횡축과 만나는 것은 보자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회로입니다. 자기회로는 전기회로하고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기회로는 우리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되는 전압이 되겠죠.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회로 상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은 ohm의 법칙으로 그 관계가 성립이 될 거고요. 이 전기회로와 대응할 수 있는 게 자기회로가 되겠죠. 이런 철심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뱅글뱅글 감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배웠죠. 코일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이 철심에 따라서 형성되게 되고요. 이 형성되는 자속의 관계식은 이 ohm의 법칙과 대비해서 이 전류는 이 자속의 크기가 될 거고요. 전압은 기전력이 되겠죠. 기자력이라고 F로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과 자기 회로에서의 저항이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기자력은 얼마만큼 이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이 전류의 크기와 감은 횟수가 되겠죠. 한번 감으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요 동그란 이 라인 상에서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하나 더 전류가 만들어지면 또 하나 더 생기겠죠. 이 횟수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자력 부분까지 그렇게 기전력과 대비를 했습니다.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이 전선의 면적에 반비례하죠. 길이에는 비례할 거고요. 그리고 저항률이 있고 도전율이 있습니다. 저항률은 이 저항의 물질이 얼마만큼 저항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크기가 될 거고, 도전율은 얼마만큼 이 물질이 저항에 방해 없이 전류를 잘 통하냐, 그래서 분모로 가겠죠. 여기에 대비될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L과 S로 RM을 표현할 수 있고, 이 도전율과 대비되는 게 투자율이 되겠죠. 투자율이 자석을 얼마만큼 잘 뛸 수 있느냐라는 그 척도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서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해당되는 자속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속은 BS로도 나타내고, B는 우리 μHS로 나타내죠.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는 우리 앞에서 L분의 NI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곱하기 I로 표현이 됩니다. 961723 기사고요. 778707 산업기사입니다. 비투자율 1000의 철심이든 환상 솔레노이드의 건수는 600회, 그리고 평균 지름은 20cm, 철심의 단면적은 10제곱cm이다. 이 솔레노이드에 2A의 전류를 흘릴 때 철심 내의 자속은 몇? 자속은 앞에서 자속 밀도와 면적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속 밀도는 다시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μHS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개는 우리가 환상 솔리노이드에서의 자개는 앞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증명을 했죠. 자개의 크기는 L분의 NI라고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L은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는 지금 여기에 지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2파이 r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20을 여기 이 아래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센티미터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NI는 NIS는 N은 우리 감은 횟수가 총 600회입니다. 그래서 600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뮤 H 비투자율은 1000입니다. 1000 곱하기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가 되겠죠. 2A입니다. 2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단변적 S는 제곱미터입니다. 10이고요. 10에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을 해주면 이걸 계산해주면 자속이 되겠죠. 그래서 L분의 NIS를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